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파는 언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느새 8월입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추운 계절이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정말 열대야가 들끓는 여름, 그것도 한여름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정말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애가 얼마나 타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제가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걱정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두려움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뭐라고요? 이 8, 9, 10월을 위해서 우리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무조건 달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는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8월에 해야 할 5가지라는 영상으로 왔는데요. 저한테 많이들 이메일도 주시고 DM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답장은 보내드렸는데 많이들 8월 시간표 언제 주시냐고 또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에는 시간표는 없고요. 8월은 7월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하루에 15시간 반씩 공부하는 거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죠. 이게 익숙해진다고 해서 하루하루가 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냥 매일매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엉덩이를 붙이고 허벅지가 저녁에 일어나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을 때까지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녁에 제가 다녔던 건물에 학원하고 독서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초단위로 그 분단위로 썼냐면 그 9시 40분에 영상 아침에 뭐 보고 복습하고 그 20분이 남잖아요. 어떤 때는 영상을 조금 늦게 봐서 한 50분, 9시 50분에 끝나면 커피를 사러 1층에 내려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한 5분 전에는 앉아서 숨을 골라야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수업을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같은 건물의 1층에 커피를 사러 갈 시간이 없는 삶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매일매일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월 시간표 했던 그대로 8월은 하시면 되고요. 제가 9월에는 또 새로운 시간표 한 달 단위로, 이제 9월하고 10월은 정말 그냥 진짜 초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8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8, 9, 10 이 3개월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15시간 반씩 그냥 정말 시간표대로 앉아 계시지 않으면 진짜 합격의 문턱에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많이 사연을 주신 분들 중에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가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제가 그 달에 했던 점수보다 여러분 높아요. 대부분 높으시다니까요. 그 점수가 언제 뛰냐면 9월 말쯤에 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일단은 7월까지 모의고사의 성적은요, 여러분, 시험의 수준보다 모의고사 수준이 훨씬 낮고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문제에 익숙하고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수준만큼의 문제를 내시지 않고 그건 9월, 10월에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실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생각해. 비슷하게는 가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도 쉬운데 그럼 점수가 더 안 나와? 그게 왜 쉽게 내겠어요? 여러분이 아직 덜 배웠고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퍼트가 뭐 언제요? 8월에서 8월 모의고사 보고 9월 한 달 완전 바싹해서 9월 말에 갑자기 점수가 확 뜰 겁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학원 선생님들이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러실걸요? 9월 되면 점수가 오를 테니까 그냥 믿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제 나는 틀렸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 받기는 틀렸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주저앉게 되시는 거죠. 나는 합격하기는 그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심리적인 걸 잘 극복하고 여기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달리신 분은 반드시 합격이 여러분에게 진짜 올 거란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은 합격자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8월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 5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저는 타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 에듀윌이라는 학원이 제일 크잖아요. 그 학원에서 9월 말에 D-30이라는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걸 언제 하냐면 그 9월 말 마지막 주 일요일날 보통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걸 학교에서 실전처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에듀윌이 되게 큰 대형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전처럼 그 모의고사를 돈 주고 신청을 받아서 정말 감독관 에듀윌의 선생님들이 와서 그 감독을 하시고 실전처럼 똑같이 시간을 해서 합니다. 그거 접수를 언제 하냐면 8월에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직 공고는 안 떴더라고요. 아마 에듀윌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보를 빨리 듣고 대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특히 서울 지역은 얼마나 빨리 마감이 되냐면 상상 초월하게 빨리 마감이 돼요. 왜냐면 타 학원생들도 다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5분 안에 그 접수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에듀윌의 그 공고를 보고 계시다가 9월 접수를 저는 8월 중순에 접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그 아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 모의고사 접수합니다 라는 게 뜰 거예요. 그거 9월에 접수는 아마 안 하지 싶은데 어쨌든 그 공고가 언제 뜨는지 지금부터 체크하셨다가 반드시 그 모의고사를 학교에 가서 실전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원에서 보는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보는 건 정말 다른 기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내가 짐을 이렇게 책을 막 10권을 들고 가도 아예 볼 시간이 없구나 라는 거를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학원에서는 익숙한 공간이고 이게 뭐 학교에 가서 책을 두고 이 시간대로 한다고 해도 사람들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대로 안 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10월에 실전 때도 훨씬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일정 꼭 체크하셨다가 접수하라는 거. 이거 전국에서 다 하거든요. D-30의 에듀윌 모의고사 이거 꼭 보시라고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제는 여러분 문제집을 사야 할 때입니다. 당장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원의 문제집 말고요. 기출문제 말고요. 그냥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셔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집은 여러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올 상반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 학원이나 직접 배우고 있는 곳의 문제들보다는 그래도 좀 경향이 조금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 주는 문제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이나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나 이런 데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많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분석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쪽집게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것보다는 덜 시험에 가까운 문제들이지만 그래서 8월에 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9월, 10월에는 이제 시간을 재고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8월에는 시간을 재실 필요까지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요거 푸는데 한 2시간가량, 뭐 아니면 뭐 원래는 저희가 뭐 1시간 40분 정도의 시험 2과목을 보잖아요. 근데 뭐 한 과목당 한 넉넉하게 1시간 뭐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그냥 맥스로 몇 제까지 풀어야지 라고 해놓고 그냥 푸시기 바랍니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잘 읽고 어떤 식으로 했고 이거를 맞추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그거를 리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공법 오답 노트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9월, 10월에 만든 건데요, 여러분. 막 기본서도 이제 다 자른 거죠, 제가 틀리는 거 막 다 잘라서 붙였어요. 왜? 이제 기본서 볼 때까지 봤다 이거죠. 이거 제가 9월, 10월에 만든 건데 여러분도 9월, 10월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서 자르는 건 여러분 나중에 끝에 가서 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기본서에 있는 거 찾아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너덜거리게 하시지는 말고요. 지금 문제 풀었잖아요. 문제 푸는 거 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해설도 제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런 거를 문제집을 사신 다음에 이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왜 틀렸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포커싱 해야 될 거예요. 네. 9월하고 10월부터는요,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학개론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제 속도를 내는 걸 하려면 여러분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맞추고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면 틀리면서 속도만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문제집들을 사서 보시면서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모르겠으면 기본서를 앞에 찾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는 10분 단위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쪼개야 돼요. 네. 물론 이제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길게 하지만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 마지막 5분 10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분 10분이 모이면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시간이면 과목 하나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쉬는 시간이든 공부 시간이든 10분 일찍 일어나고 10분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주의사항입니다. 네 번째, 음식에 관련한 건데요, 여러분. 점심 때 유일하게 이제 약간 서로 한탄도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가능하면 같이 하지 말고 도시락 드시거나 혼자 가서 드시라고 했지만 이 드시는 음식에 관련된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어느 날 짜장면을 먹고 왔는데 5시간 정도 비몽사몽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짜장면이 면이기도 하고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오늘 뭔가 밥을 먹고 난 오후에 집중이 너무너무 안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떡볶이를 먹고 온 날 한 5시간을 제가 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문제 속도가 안 나가고 뭐 30분 졸았다가 일어나서 또 풀고 그렇게 해서 짜장면이랑 떡볶이에 딱 이틀을 날리고 나서 제가 그걸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이틀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틀이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4과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막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3개월을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떡볶이를 3개월 끊어본 건 제 삶에 아마 그 시험 볼 때가 유일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독하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뭔가 안 맞는 음식인 것 같다.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날 먹은 음식을 반드시 분석해 보시고 다시는 그 음식을 시험 끝날 때까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네 번째야,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풀이 특강 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풀이 특강 하면
문제를 이제 주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설명을 듣죠. 그거를 한 장 말고 2장을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여러분. 2장을 꼭 가져오셔서 한 장을 다 풀고 그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인강 혹은 학원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걸 틀린 거 가지고 이제 오답 노트를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장을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같은 과목을 그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날 아침에 와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기억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는 왜 틀렸는지 반드시 기억이 나는데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연하게 그냥 맞추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딱 놓고 비교해 보시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았다거나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틀렸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2장을 프린트아웃 하시고 한 장은 선생님이랑 하면서 빽빽히 쓰시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또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내용도 기본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풀었을 때 틀린 것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2개가 맞는 것과 틀린 게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그렇고 시험에 있어서 자, 지금부터 뭐 주택법을 배웠으니까 주택법 문제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훨씬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부터 왜 어려워져요? 문제가 다 섞이잖아요. 그쵸? 이게 어디서 물어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 옆에 적은 다음에 반드시 혼자서 그걸 복습하면서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틀린 거를 바로 알고 하나라도 넘어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 점수를 올리는 비법입니다. 아셨죠? 무턱대고 그냥 앉아있고 공부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자기가 뭘 틀렸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어느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이 남지 않은 시간 3개월 동안 여러분은 비가 오나 뭐 덥거나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학원에 같은 시간에 독서실에 가서 같은 패턴으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이 있지 않고서야 여러분은 일요일까지도 절대 공부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10월 말에 시험을 보셨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네, 힘 빠지지 마시고요.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걱정 사치예요, 여러분. 그냥 달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합격하겠지 하고 남들하고 만나서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도 에너지 아까워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분 9월에 저는 새로운 시간표로 정말 전쟁 같은 시간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언제 하는지 한번 잘 보시고 그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도 구할 수 있으면 좀 푸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9월에 돌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